오늘 읽을 사설은 태풍 차바가 덮친 남부 재난 대비 시스템 작동 없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가 부산과 울산 지역을 강타해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그런 피해를 낳고 또 차량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침수되는 물에 빠지는 그런 큰 피해를 난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시스템이 그동안 세월호 사건 2014년 4.16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 그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어이없이 피해를 볼 정도로 당해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이걸 점검하고 지적하는 사설이야. 태풍이라는 것은 그 적도 지방에 있는 아주 고온 다습한 열기의 그런 구름대가 어떤 낮과 밤의 차이 또 계절의 차이로 적도 지방에 적도하고 좀 위로 올라오면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라고 그러는데 중위도나 고위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이 받는 태양열의 그 받는 정도가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 중위도 지방에 그런 기압이 위로 그 중위도 고위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게 태풍인데 우리 그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타이푼 영어로 타이푼이라고 그러고 타이푼을 번역한 게 태풍인데 한자로 클 태자 바람풍자에서 태풍인데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저기 북중미 그러니까 저기 멕시코만하고 저기 플로리다 그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불러. 그리고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길지 않은 사설인 것 같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어제 제주와 남해안을 융단 폭격하면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던 119 소방대원이 실종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울산에선 71년 만의 10월 물폭탄에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9.12 강진에 이은 여진으로 불안에 시달린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이 태풍의 내습으로 물난리까지 겪게 돼 안타깝다. 경남북 동해안 지역은 이딴 강진으로 지반이 약화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기상청은 당초 이번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에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일부터 태풍이 제주를 지나 경남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진로를 바꿨고 강풍과 폭우까지 동반하면서 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 침수를 당한 울산 태화시장 일대의 저지대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화강변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해 강변 주차장에 놓아둔 차량을 옮기지도 못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재난위험 안내 전광판은 홍수경보 시간대에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 홍보 자막만 내보냈다.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 마린시티는 높이 5.1m의 방파제 위에 1.2m의 방수벽을 쌓았지만 넘쳐오는 파도를 막지 못했다. 방수벽을 3.4m 높이로 설치해야 했지만 마린시티 해안 상인들과 일부 아파트 저층 주민들이 조망을 가린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와 다대포항 동방파제는 보강이나 신설공사를 마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풍에 무너졌다.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대형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작동됐다면 달랐을 것이다. 국민안전처까지 만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피해가 심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사설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어들 또 어떤 그 배경 설명 이런 걸 좀 알아둬야 알아야겠지. 먼저 융단폭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융단 폭격이라는 것은, 융단이 뭐지? 카페트지, 카펫. 하늘에 카펫이 이렇게 깔린 듯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격을 한다고 해봐. 엄청난 양의 폭탄들이 투하가 되겠지. 그게 융단 폭격이야. 그리고 조업이라는 게 있네. 조업. 조업은 기계를 움직여 조작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기계를 돌려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업이고, 또는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배가 고기를 낚는 것도 조업이라고 하는 거야. 조업.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강진은 강한 지진이야. 9월 12일 그날 그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진이 왔었지. 지진 규모가 5.1이 왔었고, 그 다음에 5.8이 왔었던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다시 되새겨졌던 그런, 지진이었지. 큰 지진이었지. 그리고 여라는 것은 남을 여자에서, 남아있는 지진. 큰 강진이 오고 나서 그 뒤에도 작은 지진들이 계속 뒤따라서 오거든. 그게 여진이야. 그리고 내습이라는 것은 내자는 올내 내일 할 때 내자야. 그 내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올 때는 내로 바뀌지. 그랬을 때 오는 습은 이건 습격한 거야.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습격해 오는 것을 내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강풍은 강한 바람풍이니까 강한 바람이고, 폭우도 이거는 폭이 남포가 닿을 때 폭자야. 그러니까 아주 사납게 쏟아지는 그런 갑자기 싸납게 쏟아지는 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동반 어디 영화관이라든지 어린아이 학생들이 갈 때는 부모를 동반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보잖아. 동반.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 동반. 영어로는 accompany라고 그러지. 동반. 그리고 침수는 가라앉는 거야. 침몰하다 할 때 침자. 가라앉는 거. 그리고 수는 물이니까 물에 가라앉는 게 침수야. 물에 가라앉는 거. 그리고 우리가 둔치라는 단어를 볼 수 있네. 둔치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한강둔치. 맞아. 전에는 사실은 한강둔치라고 부르지 않고 한강고수부지라고 불렀어. 고수부지는 한자어인데 너무 어려워, 한자가. 그래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순우리말을 쓰자 해서 둔치라는 말을 찾아낸 거야. 둔치처럼 찾아낸 순우리말이 또 뭐가 있을까? 갓길이라는 표현 들어봤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갓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옆에 본도로 옆에 조그맣게 나 있는 길을 갓길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한자어로 노견이라고 불렀어. 노견. 길노자에 어깨견. 길 어깨란 뜻이야. 사람 몸통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옆에 있는 어깨처럼 큰 도로에 어깨격이다. 어깨처럼 나 있다 해서 노견이라고 불렀는데, 노견하니까 굉장히 말도 어색하고 또 어려워, 한자가. 그래서 만든 갓길이 순우리말로 정착이 됐고, 지금은 널리 쓰고 있지. 그리고 또 알아둘 단어가 방수벽. 방수벽은 방어하는 거야. 물 숫자니까 물을 방어하는 벽, 방수벽이야.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벽이겠지. 그러면 불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은 뭘까? 그렇지. 방화벽이 되겠지. 방화벽. 그리고 보충해서 강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강하게 해주는 게 보강이야. 그리고 신설, 새로울 만들 설, 설치할 설, 새롭게 만드는 게 신설이야. 신설공사. 그리고 여기서 국민안전처라는 기관이 있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 재난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야. 이게 생긴 건 2014년 4.16 그 세월호 사건 때 해경, 해군, 119 구조대, 그리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들이 제각각 허둥지둥 되는 바람에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그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불러왔다는 그런 반성과 지적에 따라서 이제부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만든 기관이야. 그동안 읽었던 사설들하고는 좀 비교해 보면은 길이가 좀 짧은 편이지, 그래도 단락은 지금 한 단락, 두 개, 셋, 네 단락으로 되어 있네. 네 개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전에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설을 이해할 때는 문단별로 쪼개서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해. 소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 사설도 보면은 이 첫 문단에서는 지금 큰 피해 난 거,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갑자기 몰려와서 육락폭격처럼 큰 피해를 남기고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그리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 원래는 오키나와 쪽으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제주도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로를 바꿔서 울산하고 부산 쪽에 강풍하고 폭우를 동반한 동반하면서 큰 피해가 났고, 주민들은 전혀 준비 없이 속수무책 당했다는 거지. 그리고 경보도 없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해운대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방파제를 방파제 위에 방수벽을 따로 더 높게 설치해야 되는데, 미관상 또는 거기다가 방파제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조망이 잘 안 되잖아. 뷰라고 영어로. 그게 뷰가 안 좋으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 거야. 높게 쌓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방파제를 보강하거나 신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태풍에 무너졌다는 거. 그거는 뭔가 문제 있겠지. 그걸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가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만들 정도로 그런 준비했으면서 이게 도대체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라고 물으면서, 지적하면서 이제 발생한 거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부산, 울산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된다. 두 번째 문단에서 기상청이 애초 예상과 달리 진로를 바꿔서 경남 해안으로 다가와서 이게 큰 피해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보도 없어서 더욱더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경우 방파제 위에 방수벽을 높게 쌓았어야 하지만은 조망을 가린다면서 높게 쌓지 않은 그런 문제와 함께 신설 보강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그 방파제가 무너진 것은 문제다.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국민안전죄까지 만들어 놓고 그동안 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피해 복구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 사설에서 가령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피해가 천문학에서 말하는 피해가 난 그 원인은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기상 예보의 잘못. 그러다 보니까 예보를 제때 못했어. 기상 어떤 그 예상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보를 못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시민의 안전의식 문제. 방파제 위에 방수벽을 높게 쌓지도 못했고 보강이나 신설 공사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무너졌고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이런 피해를 낳았다고 이 사설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지금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라도 복구에 만전을 기해라. 이 사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 사설을 이 도형처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도형처럼 한번 나타내 볼 수도 있어. 앞으로 친구들이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문장의 구조를 도형으로 보여주면서 빈 공간에 집어넣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게 될 거야. 이 사설에서 소론에서 18호 태풍 차바로 인명 및 피해가 컸다. 재산 피해가 컸다. 그리고 그러면 본론에서는 그럼 원인은 뭐였냐? 먼저 기상청의 예상 빗나가서 폭우 예보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가 소홀했다는 거지. 그 준비 소홀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을 가린다고 방수벽을 낮췄고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3년 안 된 방파제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게 맞는 거.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어. 재난대비 시스템이 작동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피해복구 지원이라도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